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CJ, CAT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강사 류병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하고 저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테니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는 삼성 계열사에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4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트를 보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 중에서 사트를 잘 본 사람 중에서 몇 명 뽑아서 이렇게 검토위원처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2년차 때 검토위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계기를 시작으로 해서 삼성 4년 다니고 나온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저는 사트 강의랑 지금 CJ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해서 지금은 좀 업무와 상관없는 변리사로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리사로 일하면서 주말에는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볼 때쯤이면요, 아마 대부분이 지금 서류 전형 발표를 하고 아마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듣는 분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쓸데없는 소리는 최대한 좀 수업 시간엔 쓸데없는 소리는 배제를 하고요. 최대한 강의를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안에 그 CJ 캣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강의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지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일단 CJ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같은 경우는요, 다른 회사 인적성하고 좀 뭔가 좀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솔직히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솔직히 어려운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뭔가 특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것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적성을 지금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인적성 시험이랑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가장 많은 객관식 여러분들이 본 시험이 뭐죠? 다 수능이죠. 수능하고는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로 시험장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 되는지에서 완전하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특징인데요. 좀 사트랑은 성격이 달라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플러스 알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시험입니다. 사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제로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서류 정리형의 점수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트만 잘 보면은 시험에 합격하고 사트를 못 보면은 아무리 자기 스펙이 좋아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CJ는 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를 했다 싶으면요, 거의 이 정도는 무조건 붙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조건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요 가운데 사람들끼리 경쟁한다고 보는 게 제일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CJ 같은 경우는 95문제가 출제되는데 어떤 학생은 한 반밖에 못 풀었는데 합격했다는 분도 있고요. 거의 다 풀었는데 떨어졌다는 분도 있거든요. 다 풀었다는 게 정답률을 의미하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다 푼 사람이 정답률 더 많이 맞았을 텐데 불구하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공부할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 마지막 최종 면접이나 인적성까지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 주변에 봐도 서류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이 비일비재한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인적성 시험 볼 수 있는 것까지만 왔다고 해도 일단은 상당히 많은 관문을 뚫고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도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지만은 되게 여러분도 되게 좀 진중한 마음으로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시장 자체가 없었고요. 책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중에 저도 사트라든가 다른 회사 시험 보러 갔을 때 사트는 책이 딱 한 권이 있었고 다른 회사는 책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엔 책도 많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한 10년 전만 해도
뭐 공부 안 하고 들어가도 붙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아니 뭐 기말고사 끝나고 도서관 가면은 딱 책이 2권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는 영어 책이랑요. 주로 토익. 두 번째는 뭐 사트를 비롯해서 인적성 책들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한번 훑어봤는데 거의 반반이더라고요, 진짜. 요즘에 그런 상황에서 뭐 쉽다고 해서 또는 이렇다고 해서 뭐 준비를 안 한다는 건 좀 무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쉬워요. 뭐에 비해서 쉽냐면요, 거의 제가 본 인적성 거의 통틀어서 거의 가장 시험 수준이 낮은 편이에요. 한 사트 정도가, 삼성 사트 정도가 한 중간 정도고요. SK 현대 쪽이 좀 약간 어려운 편이거든요. 근데 현대도 요즘에는 좀 사트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모르겠고, 어쨌든 S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CJ 같은 경우는요, 쉬워요. 그것도 우습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문제가 쉽다는 얘기지 경쟁에서 이기기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문제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쉽고 다 쉽거든요. 그럼 그 와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를 내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잖아요. 문제가 쉽다고 해서 입사하기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CJ 굉장히 붙기는 어려운 시험이에요. 많이 못 붙어요. 근데 문제는 쉽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주요 포인트는요, 얘예요. 누가 더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본 객관식 시험이 뭐죠? 수능이죠, 수능. 수능 같은 경우는요, 어떤 마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나요? 여러분 한번 한 4, 5년 전의 기억을 한번 돌려보세요. 무조건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했죠. 왜? 다 맞아야 1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 2개 틀리면 3등급, 한 3개 틀리면 갑자기 대학을 못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다른 거 다 잡아놓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뭐였냐면요, 시간은 전혀 요소가 아니었어요. 왜? 시간 부족해서 못 푼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최상위권 기준, 상위권 기준으로.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때요? 정확도는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때요? 한 번 풀고 또 그 문제 또 검토하고 또 시간 나오면은 또 내가 아리까리한 거 또 검토하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풀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인적성 같은 경우는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어요. 이제 전혀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풀려고 노력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총 100문제가 있는데 A라는 학생은 그 중에서 한 80문제를 정확도 한 80으로 푼 거예요. 근데 어떤 B라는 학생은 다 푼 거예요, 100을. 근데 얘는 막 틀린 거 있으면 막 찍고 넘어가면서 한 70% 정확도로 푼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이긴 거죠? 얘가 이긴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을 빨리 풀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풀면은 최종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고민해가지고 모르겠다 싶으면 빨리 찍고 넘어가세요. 근데 우리는 찍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 객관식 시험에서 이렇게 막 찍고 대충 풀고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를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확실한 건 시간 내에 많이 푸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CJ가 총 95문제에 50분이거든요. 95문제에 50분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대충 한 문제에 30초가량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문제는 한 문제 10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거기서 10초씩 풀어가지고 좀 시간을 벌어가지고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10초 만에 푸는 문제를 한 문제는 30초니까 천천히 푼다. 그러면은 결국은 다 못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시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왜? 문제는 쉽다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이 95문제를요,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분 다음에 풀라고 하면요, 거의 다 맞출걸요? 그 정도로 근데 쉬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문제를 푸는 스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완전 CJ만의 특징이거든요. 뭐냐면요, 문제에 배치가 굉장히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진짜 이런 시험은요, 딱 CJ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요,
사트 같은 경우는 어떠죠? 가장 대표적인 사트 같은 경우에는 뭐 1교시에 언어 보고 2교시에 뭐 추리 보고 그 사이에 뭐 쉬지는 않지만 어때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고 앞에 넘기지 마세요 하고 그 시간에는 그 특정 영역의 문제만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CJ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딱 보면 알겠지만요. 모의고사 한번 딱 보시면요. 한 7, 8가지 유형의 문제가 계속 돌아가면서 나와요. 1번에는 언어, 2번에는 수리, 3번에는 추리, 4번에는 도형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돌기 때문에 시간 관리하기가 오히려 되게 애매하거든요. 되게 애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대부분의 회사가 꽈락이라는 제도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문제만 막 푸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언어는 잘하니까 그 95문제 문제 중에서 언어만 풀 거야. 그 언어 다 풀고 다음에 혼자 다른 거 풀어야지 하면은 다른 거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은 문제를 순서대로 보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패스하는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요.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사트와 문제 유형이 굉장히 유사해요. 사트와보다 유형은 굉장히 유사한데 어때요? 문제 난이도는 약간 더 쉽게 내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약에 사트를 내가 공부를 해왔다 그러면은 공부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시간 관리 전략만 좀 다르게 세우면은요 충분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요 제일 처음에 그 사트랑 그 삼성이랑요 CJ 같은 경우 계열사 간의 관계를 좀 아시죠 여러분들 다. 지금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하고 이맹희 회장하고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집안 회사이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인적 교류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CJ 같은 경우에 지금 채용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냐면요. 그 삼성에 있던 인사팀 직원들을 CJ에 데리고 와서 만든 게 CJ의 그런 인적성 시스템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삼성에서 이런 인적성 시험을 가장 먼저 도입했어요. 한 94년도쯤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CJ를 가져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인적성 시스템이 삼성이랑요, CJ랑요, 문제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사트 교재를 갖고 공부를 해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 근데 시간 관리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모의고사 같은 경우 무조건 CJ 맞는 문제를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시간 재보고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고요. 다섯 번째는요, 이건 여러분한테 진짜 공부하기 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형이 고정돼 있어요.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요, 문제 유형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제 입장에서 완전 땡큐거든요. 책 지금 리뉴얼 작업도 하기가 굉장히 상당히 수월하고요. 강의하기도 되게 편한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편한 게 아니라 어때요? 다 편하거든요. 올 상반기에랑요, 그 작년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어떤 식으로 유형 차이가 있었냐면은요, 전체 유형은 완전히 동일했고요. 난이도만 살짝 조절했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면은 크게 한번 유형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트가 CJ 같은 경우는요. 언어가 있고요. 수리, 추리, 뭐 공간 지각 이렇게 크게 4개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크게 나누면은요. 근데 난이도가요, 이거 3개는요, 다 쉽게 나왔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이것도 쉬웠거든요. 근데 올해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거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좀 어렵게 나왔다. 이게 좀 변별력이 있었다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비슷했어요. 일단은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유형 좀 파악을 해드릴게요. 유형 파악은 뭐냐면 전체는 항상 지금 계속 95문제 나오고 있어요. 95문제 나오고 있고요. 뭐 세부 개수는 거의 한두 문제 차이로 하는데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대충 언어에서 30문제가 나와요. 언어에 30문제가 나오는데 언어는 크게 단어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문장이나 문단을 배열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독해 문제, 이게 총 30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요, 이 단어 문제가 한 14문제, 뭐 독해 문제도 한 14문제, 이거 한 2-3문제. 이렇게 이 정도로 나오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해드린 것인데,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매년 대동소이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에서 대충 전체 한 30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그리고요, 수리 같은 경우는요, 자료 해석하고요, 그냥 응용 수리. 그래서 수리 같은 경우는 이 전체에서 얘도 이거 한 13문제, 이거 한 13문제 해서 요 정도 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총 8개가 있는데 한 개에 한 13개쯤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추리 같은 경우는 수추리가 있고요. 그리고 언어 추리. 얘도 각 한 13문제씩 출제가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 지각이 얘도 한 13문제 정도 추가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전체가 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정도 되거든요. 8개 영역에서 보통 95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번에 난이도는요. 다 쉬웠어요. 어느 정도냐면 특히 언어 같은 경우는요. 언어가 어려워가지고 시험 못 봤다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언어는 되게 쉽게 내요. 일반적으로 쉽게 내고요. 그리고 수리 같은 경우도 자료에서 응용 수리가 있는데 응용 수리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응용 수리는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면 CJ 같은 경우는 특히 인문계 여성분들이 되게 지원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제가 뭐였냐면요. 저 수포자인데 어떻게 할까요? 포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따로 뭐 중학교 무슨 정석이라든가 고등학교 정석 이런 걸 봐야 되나요?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오히려 반대로요. 수학을 못 하시는 분이 판을 넓게 벌렸다가는요. 죽도학도 안 돼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드는 교재 내에서 그냥 다 나왔어요. 그냥 한두 문제 빼고 다 나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을 벌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교재 있죠. 그 교재에 있는 수학 문제가 다른 회사 책들의 수학 문제보다 훨씬 양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수학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고등학교 수학 강사도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이건 유형판 다 끝났다고 다 집어넣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별로까지 다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열심히 푸세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추리, 언어 추리도 그닥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8가지 영역 중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황. 심지어 한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언어는 일단은 강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일주일 동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2회에 걸쳐서 이거 많이 해봤자 진짜 1시간, 2시간인데 이거 설명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언어 성적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언어 학원 많이 다녔죠. 언어 학원 많이 다녔는데 아마 언어 점수가 제일 안 올랐을 거예요. 저도 항상 고민이 뭐였냐면 언어 점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고 노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지?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 오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 유형 파악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책을 많이 읽었나갖고 승부를 거는 거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카바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모의고사 같은 거 봐도 크게 점수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수리 같은 경우는 응용 수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잘하시는 분은 엄청 잘하고요. 못하는 사람은 좀 못하는 분이 있는데요. 판 벌리지 마시고 제가 드린 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좀 보증이 되고요. 그러면은 꽃은 뭐냐 이거거든요. 자료 해석.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아마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 좀 아쉬울 거예요. 왜 이거 강의를 지금 들었을까? 이거 듣고 조금만 더 연습했으면 더 잘 볼 수 있을 텐데. 한때 지금도 늦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 제가 수업할 때 좀 열심히 들으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추리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제가 이번 시간에 끝내드릴게요. 그냥 제가 이번 시간에 끝내드릴 테니까 그거 이상으로 너무 여기 매달리지 마시고 문제만 좀 연습만 하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이 언어 추리예요. 모든 회사 인적성의 가장 큰 축이 뭐냐면요. 이 자료 해석하고요. 두 번째 언어 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잘하면 인적성은 다 마스터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예요. 다. 강약 조절만 돼 있지. 그래서 언어 추리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다행인 거는 CJ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어렵게 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간 지각인데요. 이거 저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요거거든요. 뭐 강의를 할 게 없어요. 솔직히. 근데 문제는 어려워요.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얘랑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하는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데 제가 기본적인 툴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한마디로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게 CJ 그 유형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닥 하나하나 해보면은요, 그닥 공부할 거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의고사 잘 푸세요. 왜 그러냐면은 CJ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못 풀고는 별로 솔직히 말해서 시간만 있으면 다 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의 속도를 맞춰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저 교재 뒤에 보면은 한 3회 정도 분량이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염두해 주실게요. 좀 이게 실제 시험보다는 살짝 다 어려울 거예요. 살짝 어렵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해서 한번 좀 풀어보세요. 3번은 꼭 풀고 들어가세요. 제가 볼 때는 3번이면은요, 최소한이에요. 3번은 적어도 풀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거 꼭 시간 재서 실전이다 생각하시고 풀어야지, 그건 대충 그냥 친구들이랑 놀면서 그냥 끄적끄적 하면서 풀면은요, 전혀 의미 없거든요. 왜? 얘는 어차피 시간 체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어주시는 게 고득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쪽은. 그리고 잠깐의 시간을 걸쳐서 언어형이 있죠. 언어형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유형 파악만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는 바로 그 수출입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고요. 이제는 그 중에서 제가 언어는 수업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약간의 노하우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어떻게 풀면 되는지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요, 그 언어는 문제가 크게 단어하고요, 배열하고요, 그리고 그냥 독해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단어 문제 같은 경우는 쉬워요. 쉬운데 뭐냐면요, 여기서 시간 전쟁에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가 한 14문제 정도 가까이 나오는데 얘를 한 문제에 10초 내에 끝낸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천천히 풀고 있다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유형 한번 보세요. 한번 문제를 보면은요, 유형별 특징해가지고 주어진 단어 사이에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이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다예요. 한번 예제 문제 한번 보시면 어때요? 휴대폰, 액정, 전구, 가로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지 마시고 느낌으로 풀지 마세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휴대폰, 액정, 전구 느낌으로 푸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앞에 있는 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휴대폰하고 액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죠? 휴대폰을 이루고 있는 부품이 어떻게 보면 액정이죠. 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전구를 이루고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때요? 전기 아니죠? 전기가 전구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필라멘트? 이건 맞죠. 왜요? 우리가 전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빛을 내고 있는 게 뭐예요? 필라멘트가 빛을 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구의 부품이 필라멘트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고요. 이건 좀 쉬운 문제이고요.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가로가 2개예요. 가로가 2개이기 때문에 그거는 살짝 또 고민을 한번 추리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좀 몇 문제만 연습을 해보시면요, 이거 되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의 배열이거든요. 문장 또는 문단도 있어요. 가끔가다 보면 문제 어렵게 될 때는. 그러니까 문장 또는 문단의 배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보기가 있죠. 보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야 돼요. 먼저 딱 보면요, 보기에 제일 앞에 AACC가 지금 어때요? 예제 같은 경우에 그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B하고 D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항상 인적성 같은 경우는 모든 객관식 문제는 뭐냐면 보기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기 안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문제를 보시면은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제일 먼저 무슨 내용 파악보다는 제일 앞에 있는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거 위주로 보면서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면 되고요. 배열하기는 맞는 문제는 안 나와요. 한 3문제? 많이 나와요. 3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하는 대로 풀면 되고요. 문제는
이것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이 독해 문제는요, 거의 모든 회사 인적성 문제에서 다 나와요. 다 나오기는 하는데, 따로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평소에 자기가 글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푸실 거예요. 난이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사트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거든요. 쉬워 보이죠? 고1 수준. 근데 CJ 같은 경우는 더 쉬워요.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해 문제의 지문이 어려워서 내가 이해를 못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자기가 좀 빨리 풀고, 근데 빨리 풀긴 힘든 게 뭐냐면요, 지문 전체를 좀 읽어야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만 좀 많이 하세요. 특별하게 노하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노하우 필요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 독해 유형은 너무 많이 풀어보셨어요. 수능 공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하는 것보다는 그때 옛날에 내가 풀었던 느낌 있죠. 수능 풀었던 느낌을 좀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요, 충분할 거예요. 독해 유형 같은 경우는요, 뭐 볼 필요도 없죠. 되게 많죠. 그죠? 아마 연습 문제, 그 책에 보면은 모의고사 풀어보면 알겠지만 독해 문제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열심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찾는 연습만 하신다면은요,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저희 책에 지금 실려있는 독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실제 시험보다는 살짝 어렵게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안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먼저 추리 먼저 할게요. 추리. 왜 그러냐면 추리 같은 경우가 가장 연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루라도 좀 더 빨리 연습을 하시라고 추리를 먼저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수리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